이거 볼게요. 여기가 29.5도고 여기가 25도예요. 과일 온도가. 네. 근데 여기가 어떻게 찍은 거냐면은 이 통로로 들어가서 왼쪽과 오른쪽을 찍은 거예요. 해가 이렇게 들어와요. 해가 들어온 쪽에, 그러니까 해를 보는 과일은 29.5도. 해를 못 보는 과일은 25도죠. 네. 공기온도는 몇 도일까요? 똑같죠. 여기도 찍었으니까 이렇게 찍었어요. 공기온도는 똑같은데 햇빛을 본 거는 29.5도, 안 본 거는 25도예요. 같은 위치에서 오른쪽 왼쪽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과일이 익는 속도와 과일이 부풀어 오르는 속도잖아요. 과일 성장 속도라든가 과일이 익는 속도는 광합성 양분보다는 온도랑 관련 있어요. 온도가 높으면은 잎에 있는 양분을 확 당겨갖고 과일이 빨리 비계가 돼요. 그리고 익는 속도도 빨라져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29도가 25도에 비해 4도가 높기 때문에 이쪽이 더 빨리 비대가 되고 빨리 익어버리겠죠. 우리가 그러면은 이 상태를 만들면 이 얘기 이렇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겨울철에 얘가 양분을 빨리 뺏어가면 잎이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죠. 우리가 이제 저격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겨울철에 약방기 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력이 너무 이파리 커져서 그래요. 이파리를 작게 만들어야 되는 게 좋거든요, 겨울에는요. 그 햇빛이 잘 들어오니까. 그러려면은 과일의 온도를 높여버리면은 과일이 빨리 커지는 장점도 있고 내가 저격을 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험을 하나 한 게 있는데 보시게 되면은 요게 이제 8월 1일 날 집어서 쭉 갔어요. 그래서 11월 15일의 모습인데 보시게 되면은 저기 사과방 같은 경우 아직 수확을 못 하고 있잖아요. 흔히 말해서 우리가 수확하기 직전에 잎을 따는 것들. 과냉문법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잎을 미리 따놓고 기다렸다가 수확을 하는데 벌써 얘는 5화방 수확이 들어갔는데 저희는 4화방까지 수확을 못했어요. 이 얘기는 얘랑 수확 일수가 보름에서 20일 정도 차이 난다는 얘기예요. 가을에 보름에서 20일이면 예를 들어서 똑같이 6화방을 수확하는데 얘가 20일이 더 빨랐다는 얘기는 인건비라든가 과일의 가격도 10월달 11월이 12월보다 비싸거든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그리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내가 20일을 더 키우면 뭐가 더 들어가요? 난방비도 더 들어가고 인건비도 더 들어가요. 결론적으로 내가 똑같이 땄다는데 가격이 같아도 실제로 일찍 수확하는 것이 수확이 더 유리하다는 거고. 그 다음 내가 벌레가 생겼다. 벌레가 누가 방지하기가 더 쉬워요? 이파리가 없어야 방지가 쉽죠. 그래서 내가 또 하나가 있잖아요. 이 사진 집어갔어요. 과일 온도가 얘는 저격 안 하는 건 23도고 한 건 28도고 잎의 온도 21도예요. 크게 차이가 크죠? 그 다음에 제가 무단으로 죽여. 이게 지금 터키인데 겨울에 이제 난방을 1월 8일이잖아요? 여기 우리처럼 아주 춥지 않은데 그래도 뭐 한 2, 3도까지 떨어져요. 스페인 알메리아에서 터키인데 안탈리아 지역인데 요게 석탄으로 이렇게 난방을 하고 있는데 과일을 빨리 익히려고 이파리를 훑어버려 싸게. 아예 없죠.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컨설팅 해준 집인데 보세요. 이 사람은 바이러스가 와갖고 보세요. 밑에 눕혀놨어요. 다 하고 새로 심었죠. 위쪽에 심은 지 한 15일 정도 됐어. 11일 15일 됐는데 아래 이파리 요 과일은 1월 말까지 땄고 얘는 3월 초부터 수확 시작됐어요. 2월 말 3월 초부터. 근데 보시게 되면은 다 크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파리가 많은 게 좋냐? 많으면은 생산량이 줄어들 수도 있다. 오히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걸 보게 되면 또 하나가 지금 이거까지 시간이 그만치 않은 거 볼게요. 요거는 저희가 이제 RTR 값이라고 해서 온도와 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온도가 높으면은 광도 높아야 되고, 광이 높으면 온도 높아야 되고, 광이 없으면 온도가 낮아야 되는데, 이거 볼게요. 이제 RTR 값이 뭐냐면은 빛과 온도의 비율을 얘기하는 건데,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저기 농장이에요. 보게 되면 이 빨간색 선이 적정 RTR 값이고, 밑에 이 동그란 선들 있잖아요. 요거는 녹색선, 요 녹색 요것들은 RTR보다 우리가 적정 설치보다 얼마큼 높은지를 갖고 측정해 봤어요. 그랬더니 보통 6월달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6월부터 8월까지는 어때요? 8월 말까지는 RTR 값이 무조건 높아요. 우리가 적정 온도보다 실제 온도가 더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볼게요. 이 RTR 값을 갖고 했더니 예를 들어 광이 820줄일 때 온도가 25도가 되니까 과일을 제곱미터당 2.3개밖에 못 달아요. 그럼 결론 2.3개라는 얘기는 2.5주 심었다고 하면 하나도 못 단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28도인데 1200줄일 때도 못 달아요. 얘는 광은 얘보다 많은데 온도가 3도가 높죠. 만약에 25도인데 1200줄인데 25도로 낮췄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과일을 달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 여기 볼게요. 평균 온도가 19도인데 1429의 주율이 들어와. 그러면 어떻게 돼요? 62개의 바위를 달 수 있죠. 제곱미터당.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온도가 높으면은 광이 높고 온도가 높으면은 더더 그렇지 않고 온도가 높은데 광이 없으면은 문제가 돼요. 근데 그런 식이 어딜까요? 장마철. 예, 장마철. 우리가 장마철을 통과하면 작물이 망가지는 이유가 장마철도 온도가 높아요, 사실은. 근데 생각해보세요. 채소값이 장마 길 때 비싸요? 장마 짧을 때 비싸요? 마른 장마가 가격이 싸요. 장마가 길어지면 가격이 엄청 비싸져요. 왜 그럴까요? 온도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장마가 길면 온도는 더 시원하지. 그렇잖아요. 근데 오히려 온도가 더 높은 마른 장마 때가 채소값이 싸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온도가 높아도 광량이 충분하다고 하면 가능한데 여기서 이제 보온다격 문제가 나와요. 보온다격을 치게 되면은 광이 얼마가 나올까요? 빵. 그냥 빵이라고 생각하면 30, 50 나오는데 그럼 빵이에요. 그건. 어차피 과학도 못하니까 빵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빵인데 온도가 지금 얼마큼 시원하냐? 물론 알루미늄이나 차열망에 비해서 시원은 해요. 2, 3도가. 그런데 광이 빵이죠. 차열망 설치하거나 알루미늄 설치하게 되면은 외부 광량이 1000일 때 내부 광량이 300은 나와요. 300이면서 28도, 30도인 거와 내부 온도가 28도인데 온도가 광량은 0인 거와는 다르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보온다격 갖다가 하시는 분들 얘기가 여름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름에 사용하면 정말 다 작살나요. 그냥. 왜냐? 온도에 비해서 광이 없잖아요. 상대적으로 물론 25도보다 30도보다 27, 8도가 낮은 건 맞지만 광하고 비교해버리면은 얘는 광이 3,400W이고 얘는 광이 0이 돼버렸을 경우에는 실제로 식물이 버틸 수 있는 힘은 300이면서 30도인 게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렇다고 하면 광이 그래도 어느 정도 그렇죠. 있는 상태에서 온도가 높은 게 차라리 낫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른 장마가 일반 장마보다 생산량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과일 가격이 싸거든요. 마른 장마가. 근데 제가 이제 올해 장마철에 저는 결구 상추를 하고 있는데 네. 올해 여름에 저희도 이제 위에는 압축솜이에요. 가격은 아니고. 네. 아무튼 뭐 똑같은 거예요. 그 안 들어요. 작년에 그걸 사용했었는데 이제 그 산물이 안 만들어져서 그런지 뿌리가 다 녹아서 작년에 잘 안 됐거든요. 올해는 그냥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냥 부직포만 하나 덮어놓고 했어요. 그냥 뜨거울 때만, 그러니까 광이 너무 센 날만 그냥 쳐놓고 그러고 했는데 웬만큼 잘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이제 광이 없는 날이 좀 길어지면 장마철은 아무래도 습이 좀 높다 보니까 잎이 이렇게 뒤틀려 버리더라고요. 그건 뭐 일단은 광합성을 못하니까요. 네. 애들이 온도 호응으로 인해서 봄이 그러니까 이게 세포가요. 흔히 말해서 이제 광합성을 하고 세포가 만들어지면 딱딱해요. 흔히 세포벽이 잘 만들어져 갖고 이게 경부화해지는데 햇빛이 없는 상태가 되면은 광합성 그리고 호흡량이 늘어나면은 세포벽이 약해져요. 그 식물체가 흐드러내져 이렇게. 맞아요. 예. 근데 그것까지도 감수할 수 있어요. 근데 잎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거는 제가 볼 때 광량에 비해서 습이 높아. 물 많이 줘서 그래요. 물 맞으면 뒤집혀요, 이파리가. 예, 흔히 말해서 근압 걸린다고 해서 건들면 똑똑 부러지고, 네. 근압 걸리더라고요. 보시면은 광량이 없을 때 물이 없어야 돼요. 증산을 안 할 때 물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뿌리도 썩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일평균 온도가 나오고 적정 광량이 나오잖아요. 적정 광량이 나왔을 때 광량이 많을수록 어떻게 해요?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지만 주의할 게 있어요. 내가 1500줄인데 예를 들어 이게 완벽하게 맞는 건 아니에요. 1500줄인데 평균도 19.3도로 맞춰야 돼요. 그런데 내가 1500줄인데 내가 농약을 잘못 쳐갖고 이파리가 망가졌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19.3도가 아니라 17도로 떨어뜨려요. 잎이 망가졌으니까 회복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농약을 잘못 쳐도 내가 1500줄인데 19도로 건장 온도가 나와요. 근데 실제는 잎이 망가졌기 때문에 이로 떨어뜨려야 돼요. 잎을 회복시키려면. 반대로 내가 1500줄인데 19도를 맞춰야 되는데 이파리가 너무 크고 뚱뚱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위쪽으로 가요. 더 위로. 19도가 아니라 20도, 21도가 올라가 버려요. 그때는요. 그래서 이게
적정 온도는 그렇지만 이것도 맞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걸 보면 뭘 느끼셔야 되냐? 지금 초대가 강하다 그러면 온도를 높이자. 초대가 약하다 온도를 떨어뜨리자. 왜냐면 내가 뭘 못 건드려요? 광을 건들 수는 없잖아요. 광을 건들 수는 없으니까 우리 이것만 갖고 해요. 보강자가 없잖아요, 아무도. 그러니까 우리는 온도를 갖고. 근데 내가 약하게 입었다. 온도를 더 떨어뜨리자. 이렇게 돼가지고. 그리고 하고 저희가 이제 식물의 이제 광합성하고 식물 부하하고 온도가 있는데요. 광합성량은 동일하게 보고, 그 다음에 식물 부하는 과일의 개수와 온도를 보는데 이 식물 부하 중에서 뿌리는 식물 부하일까요? 아니면 뭘까요? 식물의 뿌리는 부하예요. 왜냐면 뿌리를 만들 때 양분을 사용하죠. 뿌리는 광합성을 하지 못해요?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호흡만 하잖아요. 이걸 부하라고 해요. 온도도 부하예요. 그냥 온도가 높을수록 호흡량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광합성의 총량은 식물 부하와 온도에 의해서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식물 부하가 많으면은 온도를 떨어뜨려야 되고, 식물 부하가 작으면 온도를 높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실수로 오이, 그러니까 이럴 수가 있잖아요. 내가 오이를 정상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약을 잘못 쳐서 오이가 쏟아졌어. 나무는 멀쩡해. 그럼 온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높여서 마디를 빨리 만들어야 되죠. 더 많이. 왜냐면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요? 뚱뚱해져요. 네, 뚱뚱해져요. 근데 토마토도 마찬가지로 실수를 내가 3화방인데 1, 2화방을 놓쳤어. 그럼 어떻게 해요? 실제는 1화방이죠. 이파리 맞추면 어떻게 돼요? 그 광합성을 너무 많이 해버리니까 이거 풀어 잘라내고 온도를 높여갖고 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수경재배를 할게요. 수경재배하고 토경재배하고, 수경재배가 수확량이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수경재배가 수확량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수경재배가 토경재배에 비해서 뿌리량이 적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원인이다. 그것도 하나의 큰 원인이다. 왜 그럴까요? 토양재배가 수경재배에도 뿌리가 많아요. 이게 넓기 때문에. 그러면은 토경재배는 일단은 수경재배에서 뿌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뿌리를 만드는 것도 과일을 만드는 양분과 똑같은 양분이잖아요. 광합성 성분. 그러면 일단 많이 썼죠. 뿌리가 많다는 얘기는 적은 뿌리보다 어때요? 호흡량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쓰는 거예요. 우리가 소경재배와 수경재배에서 생산량 차이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뿌리의 양에도 뿌리의 크기와도 연관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하, 그게 생각이 바로 부하예요. 그 뿌리가 바로 부하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온도가 높을수록 광량이 많을수록 온도를 높이고, 과일의 개수를 많을수록 온도를 떨어뜨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식물의 생육과 과정을 보게 되면은 예를 하나 들게요. 이게 보니까 균형에 문제가 생긴 건데 뿌리가 약한 상태에서 주술결핍했어요. 그러면은 증산량이 많아짐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식물체가 잎을 작게 만들어요. 잎을 작게 만드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꽃이 빨리 피죠. 꽃이 빨리 피고 착화가 빨리 일어나. 이렇게 되면 우리가 식물이 착화가 되기 시작하면은 양분을 꽃으로 다 보내버리거든요. 그러면은 뿌리 발달이 더 늦어져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요? 영양기가 생식대장에게 생식이죠. 아주 극단적 생식을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영양을 돌려야 될까요? 균형을 맞춰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그렇죠. 화방을 재관하면은 이게 영양과 생식의 균형이 다시 맞아지죠. 근데 또 이하방 나왔는데 아직도 이래. 그럼 뭐예요? 또 잘라요. 그러면은 다시 영양과 생식의 균형이 맞아지고 나서 회복이 되면 그때부터 착화가 시작돼요. 이거 사람들이 언제까지 잘라야 되는지 모르죠. 회복이 될 때까지. 회복이 될 때까지. 그 균형이 이건 뭐냐면 지하부 균형을 안 맞춰서 그래요. 지하부에 이게 식물체가 40공트레에서 심었는데 거기서 주술을 빼면 어떻게 돼요? 잎은 많은데 뿌리가 작으니 균형이 안 맞아지죠. 그럼 사람이 개입을 해갖고 화방을 계속 달려줘갖고 뿌리가 발달하니까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요거는 균형이 맞은 건데 보세요. 얘는 두 줄을 뺐는데 이파리가 크고 꽃이 안 폈죠. 얘는 셀에서 큐브로 묘를 한 다음에 셀로 옮겼어요. 셀이 크잖아요. 큐브가. 뿌리 발달이 대상에서 줄을 빼니까 뿌리와 지상과 지하부 균형이 맞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왜 이게 보여드리냐면은 예를 들어서 식물이 시들어. 뭘 해야 돼요? 시든다. 그럼 뭐 할까요? 차광을 한다.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물을 준다? 물 줄까 안 줄까 시들면? 말려. 안 줘요 물을. 그렇죠. 차광하고 말리고 또 할 게 있어요. 그래도 아랫잎을 딴다. 그 증산을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아랫잎 증산하고 위쪽에 증산하면 아랫잎을 따면 물이 어디로 가요?
위로 더 가죠. 우리가 이걸 볼 때는 균형의 관점에서 보자. 그러니까 시든다는 이유는 등산량이 많다 그 부위가. 그러면은 물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거기가 햇빛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증발이 안 되게 하려면 에너지의 공급을 줄여준다. 그럼 차광이고. 그다음에 수분의 공급을 늘려준다는 아래쪽을 따준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아주 그림이 잘 표시됐는데요. 온도의 광량에 비해서 온도가 높으면은 보장한다. 광량에 비해서 온도가 낮으면은 뚱뚱해진다는 걸 한마디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준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걸 보시게 되면 이거는 지금 26도라 되어 있는데 옛날 나온 자료가 26도예요. 피크가. 근데 지금은 이거 33도까지 올라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12도부터 33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정상적인 버퍼 그 범위가 넓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무가 건강해요. 이 폭이 늘어날까 줄어들까요? 늘어나죠. 적정 범위가 늘어나요. 식물이 약하면 이 적정 범위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우리 온실에 작물을 몇 도씨까지 관리하는 게 좋은 거야? 그렇게 하면은 작물의 상태에 따라 다르죠. 작물가 건강하면은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드는데 20대 청년 군대에 각 제대한 청년이 있어요. 바깥으로는 35도야. 반일을 1시간 했어. 죽어요? 힘들죠, 그냥. 네. 근데 80대 노인분이 있어요. 그 암수술 받고 왔어. 밖에서 1시간 반일하면 어떻게 돼요? 심장마비로 돌아가세요. 그럼 그분은 35도가 그럼 저온이냐? 그건 얘기 못해요. 군 제대한 청년은 저온은 아니지만 버틸 수는 있어요. 근데 그 80대 노인은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작물을 튼튼하게 만들자. 작물을 튼튼하게 만드는 얘기는 우리가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위아래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얘기고, 위아래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얘기는 곧 뭐로 연결될까요? 에너지를 적게 사용할 수 있다. 플러스 온실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온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싸요. 다른 산업에 비해서. 그러니까 온도가 안 맞죠. 습도도 안 맞고. 맞출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온실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산업에 비해서 굉장히 싼 거예요. 왜냐? 근데 쌀 수밖에 없어요. 오이값, 토마토값 요새 킬로그램당 4,000원 경매가거든요? 우린 비싸다 생각하는데, 아니, 저기 뭐야. 딴 거 더 비싸잖아요. 동탄품은. 더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맞출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할 때, 이게 온실은 정밀하다고 하는데 다 그럴 리가 없어요. 맞출 수도 없고, 정밀하게 관리하는 방법이 없고. 그리고 제가 이제 대표적인 그 양액 개발하신 분, 양액 개발하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 양액계는 가끔 또 이렇게 왔어요. 실제로 소비자들이 저한테 연락이 와요. 시장 거 마구마구 못 쓰겠다고 하면서 3.0으로 세팅했더니 시작은 2.5로 시작해서 3.5까지 갔다가 다시 2.8로 떨어졌다 이렇게 한대요. 그러다가 그러면은 한 번 들어갈 때 양이 한 번 들어간 양 있잖아요. 그럼 그거 한번 재보니 얼마 나왔더니 2.8 나온대. 그럼 다음번 재보세요. 한 3.1 나온대. 그럼 합치면 뭐예요? 거의 3.1이잖아. 거의 3.0이잖아. 거의 3.0이에요.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 링겔 꼽는 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이 배지 안에 채우는 거잖아요. 한 번 채우면 다 채워져요? 안 채워지죠. 그러면 한 번 주고 다음에 주면 평균 되면 같잖아요. 그거 정밀하게 만들면 뭐가 돼요? 비싸죠. 비싸요. 비싸잖아. 정밀하게 만들 필요가 없죠. 만들어 이유도 없어요. 왜냐면 이거 들어가면 똑같은데. 그럼 링겔하나 찍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유튜브에 많다니까요. 제가 그 유튜브 볼 때 뭐 그 파밍실 이런 데 보면 진짜 그 이상. 그리고 저기 또 하나 사지 말아야 될 거 하나 들을 게 꼽는 거 있죠. 절대 사지 마세요. 산발이 그 TDR 센서, FDR, TDR 센서 사지 마세요. 하나도 안 맞아요. 센터에서 이거 샀지. 그러니까 공짜니까 주는 그냥 놓고 자는 거예요. 하나도 안 맞아요. 맞을 리가 없어요. 왜냐면은 30년 전에도 그게 있었거든요. 그때도 안 맞았는데 지금도 똑같은 기계 팔고 있는데 안 맞아요. 그래서 대형 일반적으로 유럽의 서부의 호텔들은 그 TDR 센서를 안 재요. 다 무게 재거나 이렇게 측정을 하지 이 꼽아서 재는 건 없어요. 근데 무기 배지는 안면 배지 같은 경우는 그로단 같은 경우는 그로단 센서를 사용하면 대충 맞아요. 퀸즐랜드 건 퀸즐랜드 센서를 사용하면 맞는데 유기 배지는 안 맞는다. 코코넛 배지는 하나도 안 맞아요. 이거는 맞을 수가 없는데 하고 있어서 근데 그거를 요새 유튜브에서 또 하고 있더라고. 파미신가? 그 저기 동천항농협 거기 한 거. 거기 팝니다. 네. 그 허미? 파미신가? 그걸
오렌지 색깔로 꼽아놓고 있던데 그거 꼽아놓고 야 저게 맞으면 노벨상 받아야 돼. 그게 맞을 리가 없거든요. 왜냐면은 그 TDR 센서가 새로 개발된 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게요. 근데 저도 그거 신용을 안 하는데 전 그 농협 거기 교육을 어떻게 받다 보니까 저는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제 거 들어가고 지금 기술센터 거 들어가고 농협 것도 들어가고 세 개가 들어가는데요. 하여튼 저희는 그래서 저희는 직접 항상 손을 집어넣어갖고 네. 저희는 이렇게 넣어갖고 하나씩 짜갖고 검사하거든요. 근데 제가 갖고 다니는 게 여기가 가방 여기 있나? 제가 농장 갈 때 쓰는 도구가 있어요. 여기다 다 많이 똑같이 사셨더라고요. 요거 하고 요거 페이퍼 세 가지 사용하는데 요거 갖고 가서 맨날 여기가 좋거든. 여기 얼마 안 들어가요. 배지에 손 집어넣고 짜갖고 하나 측정하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그거 털어내고 닦아내고 또 하면은 하나하는데 몇 분씩 걸리는데 이거 뽑아서 될 것 같으면은 제가 이거 힘들게 안 살죠. 여태까지 몇십 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1,000만 원대도 사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래도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 제가 또 하나가 여기까지 할게요.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저 궁금한 게 예. 지금 저도 야인기 때문에 고민이 하거든요. 네. 저는 마그마 플러스는 그 데이터 축적이 안 된다고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마그마 플러스가 되는지. 근데 제가 된다고 들었거든요. 새로 나온 거 안 됐나요? 그거는 다 거기 클라우드로 들어간대요? 네. 클라우드로 하면 다운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그거가 제 핸드폰에는 아까 제 컴퓨터에는 저장이 안 되고 다 클라우드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 많아요. 그래서 그 구형 것만 컴퓨터에 저장이 되고 근데 구형 거 되게 못 써요. 네, 그래서 플러스를 쓰거나 아니면은 신한 거 신한 거 써야 돼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클라우드 방이 안 좋아요. 네, 신한 거 그래서 신한 걸로 하길래. 신한 거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신한 것도 근데 모델이 여러 새로 나온 거 최대한 새로 나온 거 그건 잘 돼요. 그리고 하나가 컴퓨터 설치하실 때 그 업자가 돼요? 아니면 다른 분이 하세요? 지금 그거 오는 중 될 수 있으면 동네 업자 시키래요. 조금 더 주더라고. 이 근처에 있는 거. 그래 AS 나중에.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몇 가지 보여줄 게 지금 요걸로 보여주려고 해요. 여기 볼게. 오이가 보면은 이파리가 커요, 작아요? 굉장히 크죠? 네. 크죠? 좋아요. 물 잘 빨아먹고 있어요. 생장점 어때요? 생장 강도가 굉장히 세요. 광합성도 잘하고 있어요. 근데 오이가 다 쉬었어요. 오이가 다 쉬었어요, 이렇게. 왜 쉬었을까요? 물도 잘 받고 광합성 잘해. 근데 오이가 쉬어 있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여기서? 바로 토마토의 배꼽선과 파프리카 배꼽선과 나오는 발생 이거 똑같아요. 원인이. 뭐냐면은 식물은 생각을 안 하고 물리적 법칙에 움직여요. 그러니까 햇빛을 많이 받으면 증사를 많이 하고 햇빛을 안 받으면 증사를 안 해요. 그거는 많이 받는 부위가 증사를 많이 해요. 그러면 여기서 햇빛을 많이 보는 게 잎이 많이 봐요, 과일이 많이 봐요? 잎이 많이 보죠? 그럼 기공이 많아요. 그러면은 증산량이 많죠. 그럼 뭐냐면은 극단적으로 잎으로 물이 가요. 그러면 오이로 물이 안 가요. 그럼 오이가 쉬어지고 토마토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토마토가 배꼽 썬거가 나와요. 그때는요. 사람들 오해하는 게 이게 물이 부족해서 나온다 생각하는데 물이 부족한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수분의 균형. 그러니까 내가 과일과 잎이 물을 나눠 먹어야 되는데 얘는 에너지 법칙에 따라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따라서 에너지를 받는 만큼 내가 에너지 1000W를 받았으면 1000W만큼 물을 증발시켜야 돼요. 네. 그럼 여기서 해결 방법이 뭐가 있어요? 입다. 차광을 통해서 이파리가 그러니까 증산을 적게 하게 되면은 오이가 쉬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위에다가 차광을 53% 씌워놓고 나서 이게 쉬는 게 사라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배꼽성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3월달, 4월달, 5월달 토마토 같은 경우 파프리카 같은 경우 차광하는 수밖에 없어요. 차광이 제일 근본적인 거죠. 그러니까 가장 큰 원인이 잎에서의 과잉 증산이다. 증산이 너무 많이 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여주기에는 오이 같은 경우가 이렇게 속이 쉬고 속이 벼요. 이렇게 되면. 이거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농약방에서 아미노산 결핍이다. 아미노산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을 뺏기는데 재밌는 게 요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요 보시게 되면은 녹색이 식물체의 그 무게거든요.
광합성을 했으면 무게가 늘어나는데 왜 줄어들죠? 낮에. 왜냐면 증산을 하는데 증산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실제로는 광합성을 해도 낮에는 식물체의 무게가 줄어요. 물을 뺏기면서. 그러고 나서 증산량이 광량보다 증산량이 이제 광량이 떨어지고 증산보다 빨아먹는 물이 양해지면은 다시 물을 과일로 채워주면서 무게가 늘어나요, 다시. 그런데 이게 회복이 안 된다. 그럴 때는 나오는 것이 배꼽성과 나온다. 오이는 쉬어지고, 그 다음에 속이 피고. 그럼 저기서는 이제 광합성 부족이고, 저기는 오이가, 저거는. 그리고 여기서 볼게. 그러니까 결론은 오이가 쉬워진다는 것이 의미할 때 뭐 수분 부족 다 좋다. 근데 균형이라는 게 더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균형을 맞춰주려고 하는 거는 햇빛일 때는 차광을 하면 되는 거고, 차광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봄에 같은 경우는 토마토 경우 아랫잎을 따주라고 배꼽가 안 나오고요. 네. 그 아랫잎을 따주게 되면은 아래 등산량이 줄어들면서 과일로 물이 더 가거든요. 그래서 또 사례가 보게 되면은 보여줄게. 그 얘기도 맞나요? 그 배꼽석이 왔을 때 배꼽석이 온 거를 바로 따지고 그게 이제 그 말은 일부 맞는 말이 있고 일부 틀린 말이 있는데 그 배꼽석은과를 따주게 되면은 네. 안 따주게 되면 장점이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은 과일이 버퍼예요. 토마토하고 오이가 버퍼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물이 모자라면은 오이나 토마토에 있는 물을 내놨다가 다시 흡수하거든요. 근데 배꼽석은과는 왜 수확을 안 하죠? 네. 걔를 나누게 되면 그 과일에 있는 물이 잎으로 공급되면서 이게 일정 부분 그걸 막아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뭐가 문제가 되겠죠? 광합성 산물이, 그러니까 우리가 과일을 키울 때는 다른 과일이 좀 문제가 있어요. 그걸 따주게 되면 다른 과일이 더 빨리 크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외국인들이 일할 때 피곤해요. 그래서 다 따주는 걸 뭐 이렇게 따주라고 해요, 웬만하면. 분명히 그 효과가 얼마큼인지 난 모르겠어요. 제가 부여 민간에 네. 거기 갔을 때는 거기서는 그 배꼽석이 왔을 때 그거를 바로 따지 말고 그 원인을 어느 정도 해결하고 나서 따라고 하더라고요. 원이라는 건 햇빛이거든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요만할 때 따주라고 해요. 그냥. 보이고 요만할 때 끝나요. 요만할 때 보여요. 그래서 왜냐면 여기 바로 따면은 다른 아니 안 그래요. 그거 그 얘기가 잘못된 지식이야. 그건 잘못된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배꼽석은과가 있으면은 걔가 버퍼 기능을 해요. 그러니까 지가 갖고 있는 물을 내놨다가 받았다가 받는 기능을 하는데 얘를 따버리면은 다른 과일에 있는 물이 더 나가죠. 그러면서 이제 버퍼 기능을 얘가 나누게 되는데 예를 들게요. 과일이 한 20개 담겼어요. 이게. 근데 요 하나가 배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20분의 1이에요. 20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큼 기능을 할지에 대해서 저도 의문이고, 저는 그래서 그냥 따주라고 해요. 따주는 게 다른 과일도 빨리 커지고, 외국인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이 과일이 버퍼 기능을 하기 때문에 배꼽성과를 줄여줄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게 배꼽성과가 나오기 전에 요만할 때 있잖아요. 딱 보면 이 배꼽성과는 요만할 때 표시가 나요. 네. 그때 제거를 해야 돼요. 컸을 때 나오는 게 아니라 요만할 때 나와요. 네. 제거를 하면 되거든요. 말하는 게 다 달라요. 말하는 건 이제 그분이 잘못 알고 있는 거. 지식은 원래 이렇게 버퍼 기능이라는 것 때문에 효과가 있다는 거지. 그것 때문에 다른 과의 배꼽성과가 들생긴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걔가 버퍼 기능을 한다. 버퍼.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거 보시게 되면 스크린을 쳤을 때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여본과 공기온도의 비율이 있어요. 빨간색 부분이 공기온도고 녹색이 여본인데 여본이 위로 올라갔다가 스크린을 치는 순간에 여본이 다시 아래로 떨어져요. 햇빛을 덜 받게 되니까. 이렇게 됐을 때 기공이 열리거든요. 기공이 열려야 광합성을 하고, 근데 그 다음에 이걸 보게 되면 커튼을 안 쳤을 때 여본이 계속 올라가 있죠. 이쪽으로. 이런 상태가 되면은 우리가 이 IR 무게로 측정을 해갖고 여본이 공기온도보다 초과하면 무조건 커튼 치셔야 돼요. 여기다가. 여기 커튼 칠 때 보온다격 말고요. 차광만 같은 거 치우셔야 돼요. 왜냐면 보온다격은 잠깐은 뭐 한두 시간 쓸 수 있는데 그거 치게 되면 광합성이 제로라. 여러 가지 또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 제가 제일 재밌는 데이터가 하나 있는데 이거만 보여주고 끝낼게요. 이건 지금 배지별 이제 이시 농도예요. 작목에 따라서. 이건 볼게요. 이 강광기, 약광기인데 약광기 때 토마토나 오이의 이시가 어때요? 높죠? 그 다음에 약광기 때도 낮진 않아요. 절대로. 높죠? 가체로 원래 높아요. 그러니까 토마토하고 오이가 엽이 높아서 죽는다? 거짓말이에요. 물이 많으면 죽어요. 엽이 높다고 죽진 않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시가 높죠? 네. 예, 토양 이시가 뭐 8, 4 잘 안 되잖아요. 이 정도. 8 정도, 4, 5 정도 되는 흔하고. 그러니까 이시가 5인데 농사가 안 된다? 그럴 리가 없어요. 물이 안 빠지면 죽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시가 높아도 생산량이 떨어지고 이시가 낮아도 떨어지는데 여기 적정 이시라는 거는 기준점이 있나요? 상황에 따라 다르죠. 네. 광량에 따라 다르고 생육에 따라 다르고 뿌리의 활력에 따라 달라요. 그럼 여기 하나 더 보여드릴게. 여기 볼게요. 이시가 얼마예요? 9 정도 나와요. 9. 근데 생장 생육을 보세요. 생육이 과반무 상태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이시가 높다는 얘기가 낮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나무로 봤을 때 과반무가 됐다는 얘기는 이시가 낮다고 느끼고 있죠 지금.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고 있으니까 지금. 그러면 이 상태가 되면은 이 이시가 얘가 이 8.7이라는 이시가 이 생산성을 이시가 낮아서 떨어뜨린 거죠. 너무 생육이 이파리만 너무 무성해지고. 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놈들은? 이파를 제가 이따 태어나 보여줄게요. 이시를 높여줘요. 예, 높아질 수도 있지만 이파리 흩어져도 되고 그래요. 근데 저 궁금한 게 예. 저렇게 돼 있을 때 예. 만약에 솔루션을 해준다고 하면 그 이파리 쳐주라고 쳐주죠. 하잖아요. 예. 근데 그 한 개체당 이파리 하루에 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다고 없어요. 그, 두 장 치라는 사람이 있는데 두 장 치라고 해요. 그 사람. 그럴 리가 없어. 그게 두 장 뭐 안 해요. 5장, 6장 숫자 한 번에. 그러니까 막 8장 뭐 그렇게 더 이상 치면은 애가 스트레스 막 많이 받는다잖아요. 절대 안 그래요. 아, 두 장씩 치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보고 두 장씩 치라고 해요. 두 장 치려면은 매주 일주일에 2번 쳐야 되는데 일주일에 2번씩 치고 있어. 이만 치고 살으라고 해요. 그럼 저 상태에서 그러면은 여기까지 다 흩어버리죠. 여기까지 다 흩어버리죠. 그 남은 게 그냥 밑에 싹다 쳐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다음날 네. 피해가 없어요. 그거 없어요. 전혀 없어요. 이미 세력이 너무 세요. 얘는 스트레스 받아야려고 해요. 그래서 이 C라는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환경을 제어하고 금권이나 지하부나 지상부를 제어할 때 기준이 현재의 생육 상태가 기준이다. 숫자가 기준이다. 숫자는 상대값이다. 얘가 지금 25도라는 온도가 있지만 25도가 온도에 비해서 생육이 너무 강할 때는 지금 25도가 상대값이 25도가 아니라 현재 25도라는 숫자를 좀 위로 올려야겠다. 반면에 내가 25도에서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다가 내가 호르몬을 뭘 잘못 쳤던지 뭐 약해가 났다 그러면은 현재 온도 떨어뜨려야겠다고 판단하는 것이지, 현재 온도 숫자 보이는 거는 기준, 그러니까 내가 생육과 현재 센서값을 기준으로 잡고 요걸 갖다가 올릴 것인가 내릴 것인가는 내가 생육을 조절한 방향에 따랐다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적정이라는 건 없어요. 그리고 숫자라는 건 뭐다? 상대값이다. 절대값이 아니라 25가 좋은 게 아니라 25도는 여기가 25도고 저기가 다 다른 거지만 그냥 25도인데 내가 올릴 것인가 내릴 것인가는 생육을 보고 판단한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미래까지 예측을 해요. 예를 들어서 3월 초에요. 2월 말이에요. 4, 5월 달에 온도가 올라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세력을 좀 강하게 만드는 게 유리해요. 반면에 내가 이제 7월 말 8월 초에 심어서 세력이 회복돼서 10월 말이에요. 11월, 12월에 해가 약해져요, 강해져요? 약해지면 하고 지금 우리가 세력을 조금 떨어뜨리려고 이시를 높게 만들어 놓죠, 미리. 세력이 강해지니까. 그러니까 예측까지 해요, 우리가. 앞으로 세력이 약방위로 들어가니 약해질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좀 강하게 만들어 놓고, 강해질 것이다 하면 미리 약하게 만들어 놓죠. 이런 것까지 우리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들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절정한 뭐 숫자를 보지 마시고 그냥 생육 진단을 못하면은 못해요. 그러니까 생육 진단을 하고 내가 일주일에 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까지 계획이 세워져야지만 그러고 나서 이제 해야죠. 야, 오늘 아침에도 아까 어떤 그 부산에 어떤 연락이 왔는데 이분이 나무를 봤더니 세력이 강해요. 그러니까 온도가 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이 그럼 물어보시더라고요. 야간 온도를 올릴까요? 물어보길래 주간 온도를 높이세요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비용. 온도를 올리는 건 똑같은 거야. 근데 주간 온도를 올리면 돈이 안 들어. 야간 온도는 돈이 들어가잖아. 그렇죠. 근데 상황에 따라서 야간 온도를 올려야 될 때도 있어요. 왜냐? 세력은 좀 강한데, 세력은 좀 강한 것 같은데 이게 좀 대만국지 쪽 꽃도 그러니까 꽃만 많고 뭐라고 하죠? 이게 이파리가 대는 두꺼운데, 그러니까 대는 두꺼운데 꽃이 막 꽃만 막 잔뜩 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위로 올려갖고 표체를 줄여줘요. 그때는 꽃에 줄 피게 하려고. 근데 이게 상황에 따라 지금 일반적으로 겨울철에는 그럴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야광온도에서 예를 들어서 그분이 방울토마토를 심으니 제 생각에는 10도까지는 떨어져도 11, 2도까지 떨어져도 버틸 수 있다. 괜찮다. 그러면은 생육이 강하다. 그러면은 주거 온도를 올려버리면은 회복시킬 그 세력을 좀 떨어뜨리면서도 화방 전개 속도도 유지시킬 수 있고 연료비는 안 들어가고 그럼 좋죠. 네. 그런 진단은 그 첫 번째 할 게 안전하면서 돈이 안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돈이 들어가지만 안전한 거. 차근차근 들어가요. 순서를.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례가 하나가 제가 마지막으로 또 이거까지 하고 마지막인데 뭐냐면은 봄에 실제로 이런 사례가 많아요. 컨설턴트 중에서 일부 이제 조금 실력이 떨어질 컨설턴트가 잘못하는 게 있는데 3월 되면은 네. 겨울 나무들 세력이 약해져요. 토마토 같은 경우에 약해지면은 2월달 되면 세력이 약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2월달에 약해진 이유가 뭘까요? 너무 많이 자라서 그래요. 나무가 많은데 지금 12달 광량이 돼서 열매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평균을 떨어뜨리고 버텨야 되는데 이 양반들이 어떻게 하냐면 세력이 떨어지니까 근권시가 높아서 그렇다고 근권시를 떨어뜨려 버려요. 물을 많이 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뿌리가 약한 상태예요. 왜냐면 양분 과를 같이 떨어놨으니까 양분이 지하로 가야 가요? 조금밖에 안 가죠. 근데 뿌리가 약한 상태에서 지하부의 이시를 떨어뜨리고 환기가 늘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뿌리가 썩어버리죠. 그래서 시들빼가 와버렸어요. 대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럼 또 어떻게 돼요? 간단하게 온도를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온도를 떨어뜨려야 되죠. 이 얘기 어디서 들었었는데? 네. 어떤 사례를 들었었는데? 저는 이게 그걸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그런 사례를 너무 많아갖고 근데 이게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이 사례 왜 이 사례가 약해졌나를 판단해야 돼요. 세력을 약해진 원인이 되게 많아요. 그 중에서 어떤 이유로 떨어졌나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때 상태가 잘못돼 버리면 아주 큰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잘못된 컨설턴트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경력이 짧고 책으로 공부한 사람들이 좀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